어휴, 언니. 나 정말 큰일 났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렇게 힘들어해? 글쎄,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비만하고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대. 식단 조절 꼭 하라고 하시는데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하네. 아이고, 동생. 너 그동안 야식으로 맨날 치킨에 떡볶이 먹고 점심엔 짜장면 곱빼기 시켜 먹더니 결국 올 게 왔구먼. 내가 그렇게 건강 생각해야 한다고 잔소리했는데 언니도 참 내가 언제 언니 말 들은 적 있었나? 그래도 이번엔 정말 심각한 것 같아. 당장 식단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무섭더라고. 여러분도 혹시 위 동생처럼 식습관 때문에 건강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가요? 고기, 면, 그리고 자극적인 양념 음식들을 즐겨 드신다면 오늘 영상에 더욱더 주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대사증후군을 중점으로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박효준입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식습관이 비만과 대사증후군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우리 식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말이죠. 1. 자극적인 식습관,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자극적인 식습관을 가진 남성분들은 비만 위험이 무려 1.4배, 대사증후군은 1.5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성분들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과체중과 비만 위험이 1.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극적인 식습관이란 맵고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매운 떡볶이, 튀김, 라면, 짜장면, 탕수육, 치킨, 피자 등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접하고 즐겨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죠. 이러한 음식들은 일시적인 만족감과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살이 찌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대사 기능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인 셈이죠. 대사증후군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사증후군은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복부 비만 등 여러 가지 위험인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러한 위험인자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면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과 같은 심각한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여러 가지 고장이 한꺼번에 나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자극적인 음식들을 즐겨 드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매운 떡볶이, 달콤 짭짤한 양념치킨, 튀김, 라면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는 맛있는 음식들이지만 건강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식단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식약처의 발표는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해산물과 해조류는 만성질환의 해결사다. 놀랍게도 해산물이나 해조류 위주로 식사한 남성분들은 비만과 대사증후군 등의 위험이 최대 38%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도 고혈압과 지방간 위험이 3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바다에서 나는 신선한 해산물과 해조류가 우리 몸의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이렇게 큰 도움을 준다니요. 바다의 선물이라고 불릴 만하죠. 자, 그렇다면 왜 해산물과 해조류가 이렇게 몸에 좋은 걸까요?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해산물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지방 함량이 낮아 건강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살코기 위주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죠.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해요. 특히 고등어, 연어,
참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DHA와 EPA는 뇌 기능 개선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셈입니다. 생선, 조개류, 새우, 오징어, 문어 등 다양한 해산물을 식탁에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해산물을 고를 때는 신선한 것을 선택하고 조리할 때는 튀기거나 볶는 것보다 찌거나 굽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조류는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 건강은 물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미역, 다시마, 김, 톳 등 다양한 해조류는 반찬으로도 좋고 국이나 찌개에 넣어도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조류의 풍부한 알긴산은 체내 중금속 배출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긴산은 우리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흡착하여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조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을 해독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조류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요오드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갑상선 건강에도 이로운 영향을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어 과식을 방지하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식탁에 해산물과 해조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 대신 신선한 해산물과 바다의 영양을 가득 담은 해조류로 건강한 식단을 꾸려나가는 거죠. 구운 생선이나 해조류 무침, 해산물찜 등 다양한 요리법으로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에는 미역국이나 김을 곁들이고 점심에는 고등어구이나 조개 미역국을, 저녁에는 해산물 샐러드나 해조류 쌈을 즐기는 식으로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입맛이 점차 바뀌면서 건강한 음식의 참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해산물과 해조류는 비만과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있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하며 질병 예방에 기여하는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밥과 김치 위주 식단, 그리고 균형 잡힌 반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밥과 김치 위주의 식사는 어떨까요?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밥과 김치 위주의 식사는 만성질환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밥과 김치가 우리 식단의 기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밥과 김치만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식약처는 단백질과 유제품, 나물류 같은 균형 잡힌 반찬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밥과 김치를 중심으로 하되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줄 수 있는 반찬들을 함께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먹는 밥과 김치는 탄수화물과 약간의 채소를 제공하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단백질, 뼈 건강에 중요한 유제품,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나물류는 우리 식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영양소는 우리 몸의 기초 대사를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닭가슴살, 두부, 콩, 계란, 소고기, 돼지고기 등 다양한 식품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매 끼니 단백질 반찬을 꼭 챙겨 드세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높여주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고기류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두부, 콩, 렌틸콩, 병아리콩 등 식물성 단백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지방 함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식으로 삶은 달걀이나 그릭 요거트를 먹는 것도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어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에서 1.2g 정도이니 자신의 체중에 맞춰 충분한 양을 섭취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유제품은 우유, 요거트, 치즈 등으로 칼슘을 보충하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 건강뿐만 아니라 신경 기능과 혈액 응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유제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다면 유당이 적은 락토프리 우유나 요거트 또는 치즈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면 칼슘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으니 햇볕을 쬐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요거트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나물류는 시금치, 콩나물, 숙주나물, 버섯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제철 나물을 활용하여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물은 각종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매 끼니 식탁에 두세 가지 이상의 나물 반찬을 올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다양한 색깔의 나물을 섭취하면 더욱 폭넓은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하고 콩나물은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해 피로회복에 좋으며 표고버섯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결국 건강한 식단은 특정 음식을 무조건 피하거나 한 가지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밥과 김치를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 단백질, 유제품, 그리고 다양한 나물 반찬을 더해 더욱 풍성하고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거죠.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것보다 질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몸의 균형을 맞추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식단 변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진 입맛을 바꾸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혀와 뇌는 우리가 오랫동안 즐겨온 맛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변화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이 성공적인 식단 변화의 지름길입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첫 번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 줄이기입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에서 간편한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은 유혹적이지만 이러한 식품들에는 나트륨, 설탕, 트랜스 지방 등 건강에 해로운 성분들이 과도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 대신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직접 요리하는 날을 정해보세요. 점차 그 횟수를 늘려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 평소 즐겨 먹던 인스턴트 라면 대신 재료를 직접 넣어 끓인 건강한 국수 요리를 해보는 겁니다. 혹은 배달 음식을 시킬 때도 튀긴 음식보다는 구운 음식이나 찜 요리를 선택하는 식으로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 물 많이 마시기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나 설탕이 들어간 음료 대신 물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세요. 목마름을 갈증으로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맹물이 어렵다면 허브티나 보리차 등 설탕이 없는 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간식 선택하기입니다. 출출할 때 무심코 손이 가는 과자나 빵 대신 과일, 견과류, 요거트와 같은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견과류는 불포화지방산과 단백질을 공급해 줍니다. 요거트는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이 풍부하죠. 사무실이나 집에 건강한 간식을 미리 준비해 두면 유혹에 넘어갈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설탕이 잔뜩 들어간 초콜릿 대신 다크 초콜릿을 소량 섭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식사 시간 조절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시간은 혈당 수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과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고 특히 저녁 식사는 잠들기 서너 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야식은 소화 불량과 수면 방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다면 간단한 채소나 과일로 허기를 달래는 것이 현명합니다. 5번째, 의식하며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맛과 향, 질감을 충분히 느끼면서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사 중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대신 음식에 집중하면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고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속도를 늦추면 소화에도 더 도움이 됩니다. 한 입 먹고 숟가락이나 포크를 내려놓고 충분히 씹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습관이 되면 식사의 만족도를 높이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매일 한 가지씩 건강한 반찬을 식탁에 추가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해산물 요리를 즐겨보시고 나물 반찬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한 번에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작은 노력이 쌓여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4.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팁. 식단 그 이상의 건강관리. 식단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데는 몇 가지 추가적인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바로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식단과 함께 우리 몸의 건강을 지탱하는 삼각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비만과 대사증후군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식단만으로는 체중 감량과 건강 유지가 어렵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주 3회 이상의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과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 스쿼트, 팔굽혀펴기, 아령 들기 등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운동은 혈당 조절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작하기보다는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춰 강도와 시간을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공원 산책이나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 속 작은 활동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영상 마지막에 나이에 맞는 최적의 운동 습관 첨부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충분한 수면 또한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을 깨뜨려 과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야식을 먹을 확률도 높아지죠.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사용을 자제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여 숙면을 유도해 보세요.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고 잠들기 전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는 피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죠. 하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식욕 증가, 복부 비만, 혈당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폭식이나 잘못된 식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취미 활동, 친구들과의 대화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신적인 건강이 육체적인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번 발표는 우리에게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경고가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식단과 더불어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모두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만과 대사증후군 같은 만성질환으로부터 우리 몸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식탁과 생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비만 잡는 완벽 식단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식습관을 점검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꾸준한 실천만이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부터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통해 활기찬 삶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비만 잡는 완벽한 식단이 어떤 것인지 감이 오시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고 해산물과 해조류를 가까이 하며 밥과 김치에 단백질, 유제품, 그리고 다양한 나물 반찬을 더하는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여기에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식단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지금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들을 즐겨 드시고 계시다면, 아니면 혹시 해산물이나 해조류, 그리고 나물 반찬을 너무 소홀히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건강한 식단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떤 식단을 실천하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댓글과 관심은 100세일기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100세일기였습니다.